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개념은 집합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누집합 A, B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B 합집합 A가 성립하고 A 교집합 B는 B 교집합 A가 성립한다. 그래서 해석하면은 첫 번째, A 합집합 B는 A랑 B랑 합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합집합 A는 B랑 A랑 합한 게 되니까 같은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B 교집합 A, B와 A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와 서로 같은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을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실수에서 덧셈을 계산할 때 1 플러스 2나 2 플러스 1이나 똑같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수해서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라고 불렀고요. 네. 그 다음에 결합 법칙 내용은 또 밑에 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봤던 결합 법칙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나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나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이제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또 세집합 ABC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 네, 그래서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하나 A에다가 B, C를 합한 걸 합하나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 A 교집합 B 겹치는 것에 C를 겹치나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래서 A에다가 B 교집합 C를 한 것을 겹치나 같은 집합이 된다 그 얘기죠. 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첫 번째 내용은 결국은 A, B, C를 전부 다 합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결국은 A와 B와 C 세 집합에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모은 집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을 각각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성질을 그냥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이라고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세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네, 그래서 아래 풀이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A 합집합 B, 네, 영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C 해서 얘랑 합집합 계산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합한 게 되고, 그 다음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여기 A 보이고요. 그 다음에 B 합집합 C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둘을 합집합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집합하고 아래에 있는 집합이 서로 같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세집합 ABC에 대해서 다음에 성립함을 보이시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A 교집합 B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다가 A 교집합 B를 표시를 하고 얘랑 C랑 겹치는 부분 해서 C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제일 가운데에 있는 부분만 색칠이 되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A와 B와 C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그래서 A 교집합에서 A는 여기 존재하고 있고요. B 교집합 C는 B와 C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들에 대한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교집합이니까 겹치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A와 B와 C의 공통으로 다 겹치는 원소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하니까 서로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에 배울 내용은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 2 곱하기 A 플러스 B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 결과식이 2A 플러스 2B였죠.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A 더하기 2 곱하기 B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앞쪽에 있는 2 곱하기가 A에 한 번, B에 한 번 분배가 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A가 하나, 2 곱하기 B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가운데 있는 여기 플러스라는 부호가 여기 둘 사이에 플러스라는 부호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집합에서 분배 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게 되면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나와 있죠.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하고 다른 점은 자, 앞에서는 여기도 합집합, 여기도 합집합, 여기에도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합 법칙이나 교환 법칙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하나가 합집합이고 하나가 교집합인 경우 또는 하나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A 교집합을 여기 B에 한번 그 다음에 여기 C에 한번 분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분배했을 때 나오는 게 A 교집합 B가 되고요. 두 번째 분배했을 때 나오는 게 A 교집합 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합집합이 둘 사이의 부호 합집합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A 합집합을 B에 한번 C에 한번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하나 생기고 A 합집합 C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여기에 있는 교집합 부호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볼게요. 다음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이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이 식을 보고서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잘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거꾸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을 보고서 왼쪽에 있는 식으로 잘 묶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을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웠듯이 똑같이 집합에서도 잘 전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잘 묶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문제 풀이를 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래서 여기 A 그 다음에 B 합집합 C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둘을 교집합한다 했죠. 그래서 교집합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 나와 있고 A 교집합 C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그래서 합하게 되면은 파란색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밑에 있는 그림 두 벤 다이어그램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문제 5번은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똑같이 해보면 돼요. 자, 첫 번째 거는 A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A를 먼저 색칠을 할게요. 어차피 더 할 거니까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되겠죠. B 교집합 C니까 B와 C의 공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변은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 A 합집합 C를 겹쳤죠. 교집합했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A 합집합 B는 여기 부분이에요. A 합집합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이쪽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은 A는 당연히 공통으로 다 겹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겹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 벤 다이어그램,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서로 똑같으니까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처럼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묶어내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산 법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집합 ABC에 대해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하고 중요한 거는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네, 분배 법칙.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이란 무엇일까? 주어진 집합에 대해서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로는 U라고 씁니다. 네, 기호로는 U라고 쓴다. 그래서 그 U라는 것은 영문자 첫 글자를 따온 U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의 여집합이다 라는 말이에요. A의 여집합. 이것을 기호로 A의 C제곱처럼 보이죠, 그쵸? 네,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C제곱처럼 보이는 그 C는, 첨자 C는 여집합 0단어의 첫 머리 글자를 가지고 와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한 부분 집합 A의 여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면은 A의 여집합은 전체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네, 전체에는 포함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집합은 A 빼고 전부 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A 빼고 전부 다. 네, A 빼고 전부 다에 해당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지금 문제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전체 집합을 1, 2, 3, 4, 5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만큼은 전체는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부분 집합 A는 1, 2, 4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A의 여집합은 1, 2, 4를 제외한 나머지 3과 5가 되겠죠. 그래서 A 여집합은 3과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 6번은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네, 그래서 얘는 1부터 10까지 10개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 볼 수 있고, 부분 집합 A는 1, 3, 5, 7, 9니까 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이니까 1, 3, 5, 7, 9의 여집합 나머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 4, 6, 8, 10이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네, 잠깐 위에다 쓰면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부정의 부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부정의 부정. 아닌 거에 아닌 거는 맞는 게 되고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A 여집합의 다시 여집합은 집합 A와 같다. 자, 그래서 이번에 A 여집합은 1, 3, 5, 7, 9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공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네,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 되겠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의 반대는 하나도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는 거 위에 써놨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에서 봤듯이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다음 4번에서 봤듯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된다.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네, 세 번째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하고, 네, 이것을 A 차집합 B와 같이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읽을 때에는 A 차집합 B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이랑 네, 똑같이 생긴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봤을 때 집합 A, 네, 집합 A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 집합 A 중에서 빼기 B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집합에서는 차집합 B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근데 마치 A 빼기 B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A 파트에서 B에 속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네, B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A 영역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A에 들어있지만 B에는 들어있지 않은, 네, 원소들을 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네,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듯이 A 차집합 B는 A에는 들어있지만, 네,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스로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 친절하게 잘 그려놨죠. 자, A 차집합 B 볼게요. A 차집합 B. 그래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것들. 네, 여기 B, C, D가 되겠죠. 그래서 B, C,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B에 있으면서 A에는 없는 것들.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IOU가 되겠습니다. 문제 7번은 두 집합 A, B 나와 있고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앞에서 하던 것처럼 B 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겠습니다.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죠. 그래서 1, 2, 3, 4, 6,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도 되고요. 헷갈리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겹치는 게 어떤 게 있냐 보게 되면, 네, 여기 2, 4, 6 있고요. 여기도 2, 4, 6 들어있죠. 그래서 2, 4, 6이 공통이고, 나머지 원소들, 네, A에는 8이 하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B에는 1, 3, 12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네, 첫 번째 A 차집합 B는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그래서 8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8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B 차집합 A는 B 집합에는 있지만 A 집합에는 없는 것들. 그래서 1, 3, 12가 되겠습니다. 1, 3, 1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네,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 여집합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시오. 네,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는, 네, 별표를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정말 중요한 성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라는 것은,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합과 관련된 복잡한 연산을 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네,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질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네,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에서,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기호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합집합, 교집합이죠. 그렇죠? 여기도 합집합, 교집합. 분배 법칙에도 교집합, 합집합이거나 그 다음에 합집합, 교집합이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네, 중요한 것이 차집합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적인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방금 위에서 봤듯이 A 차집합 B 집합하고 B 차집합 A 집합하고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 얘기는 A 차집합 B하고 B 차집합 A가 항상 같은 집합은 아니다. 즉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에 대한 연산을 할 때 앞에서 배웠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이나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차집합은 그 성질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집합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제 3번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 식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산할 때 반드시 바꾸어서 연산을 해야지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 볼게요. 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집합 나와 있고요. B 여집합 나와 있고요. 교집합 구한다 했으니까 여기 A 차집합 B하고 서로 같은 집합이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의 1번은 A 합집합, A 여집합이 전체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A 집합 하나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집합, 합집합, A 여집합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합해서 전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A 여집합. 방금 그렸던 부분에서 다 보이죠, 그렇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가 B에 쏙 들어가거나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거나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다이면, 이것이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을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먼저 B의 여집합을 그려보게 되면 B의 여집합은 B보다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B보다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B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그 안쪽까지 전부 다 색칠이 되겠죠. 그래서 A 빼고 전부 다 이렇게 색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빨간색 부분이 파란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는 뭐 1번, 2번도 전부 다 성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항상 쉽게 잘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조건을 주고요.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주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처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은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조건은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집합을 달아줬죠, 그렇죠? 네, 자리 바꾸고 여집합 달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B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듯이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원래 집합하고 같으니까 B가 A의 여집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은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말하고 같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또 B가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전체 집합이 U고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1번 전체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렇죠? 차집합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바꿔서 푼다라는 거. 네. 그 다음 4번은 A랑 A 빼고 전부를 합하게 되면 전체가 되고 A랑 A 빼고 전부는 하나도 겹치지가 않고 그 다음 5번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면 자리 바꾸고 여집합 취해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거는 3번이고요.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써먹는 조건이 5번이 되겠습니다.